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해졌습니다. 장 초반 조금 부진한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더 힘을 내주면서 상승폭 키워갔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아주 돌아온 걸까요? 연속적인 매수로 시장 잘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 수급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강세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세 분과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한 시장이 되는 것 같고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관 지수라고 하죠. 시장에 있어서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점수로 좀 따져보는데 그걸 우스갯소리로 인간 지표라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악재라면 악재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한국 시장도 오늘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차 타겟팅을 잡아드렸을 때가 2,560포인트였었어요. 2,56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난 이후에 다시 2,600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3월달 코로나 이슈 때에 급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과거의 흐름들과 지금 흐름들이 유사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5일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 구간이 좀 진행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선 자리대가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제 한 5거래 일주일 정도 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통 이 20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미 선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정고점 자리대인 이 880포인트대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거래일 전에는 일부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전날 다시 2,5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11월 누적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7조 3,500억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게 과거에 봤었던 매수의 금액을 보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조 6천억대가 최대치였었거든요. 근데 이 최대치를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업종 대표주 위주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IT 쪽 섹터하고 2차전지 쪽 섹터의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을 하는 섹터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저PBR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0포인트대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이 매물 소화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래소와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했듯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대를 넘어서서 내년도 시장에서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에 의한 흐름들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를 좀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의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장 오늘 시장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켜볼까요? 예,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다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계속 좀 어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어요. 580명대에 있었죠. 여전히 확진자 수는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 백신 공급이 좀 시작한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전일 27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국내의 확진자 수가 525명, 그리고 해외 유입된 인원이 44명에서 총 569명의 확진자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증가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재택근무주들이나 원격진료, 교육주,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에 있어서 이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군들, 알서포트라든가 링네트,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는 거. 오늘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 매도 자리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앞자리 숫자는 한번 바뀌고서 이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상승에 대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아마 71,000원에서 72,000원 그 자리대는 단기 저항 자리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 그 이외의 IT 쪽 섹터들이 좀 더 괜찮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 LG이노텍 뭐 이런 기업들이 IT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저 PBR 종목군들, 산업재 쪽 섹터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적으로 한 번의 흐름들은 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 PBR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주까지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순환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선정을 한다라면 우선적으로는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고배당주들 거기에다가 21년도에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내년도 시장의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본다라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적으로 수소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올 수 있는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쪽에 현대그룹주들 중에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받으면서도 실적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 근데 대부분이 다 IT 쪽 섹터에 포진이 되어 계신 그런 매수를 해놓고서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분명히 시세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줄 아는 그런 배짱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미국 시장도 오전장만 반장만 좀 진행이 되고요. 30일 날 같은 경우는 사이버 먼데이가 좀 진행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비 시즌에 있어서의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의 뭐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LG전자가 있어요. LG전자는 며칠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있어요. 뭐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결제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차보다 좀 더 상승의 폭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현대기아차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조금 빼놓고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 혹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 3분기에 유럽이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쪽에 있어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삼성에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는 BH 같은 기업 괜찮고요. 그다음에 MC넥스 같은 기업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소필터, 5G 쪽에 있어서 소필터가 좀 필요하겠죠. 와이솔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는 거, 실적은 내년도에 더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죠. 카메라 모듈 쪽에. 그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이에요. 다우기술 데이터댐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부분이고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죠.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는 ABL바이오예요. 수급 양매수 좀 들어와줬고 이중항체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7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하루 만에 다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11월장 정말 파죽지세로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월간 상승률이 지금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오면서 지금 월간 7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또 환율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 지수의 급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피로감의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거다라는 분석들도 따르고 있는데요. 자, 과연 금요일장 오늘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만 0.1%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계속해서 강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소폭 조정받는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1.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어제 80만 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오늘 약세이긴 하지만 아직 80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가는 걸까요? 오랫동안 쉬었는데 반등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란히 0.5%씩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28만 7천 원, 카카오가 37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 그간에 좀 상승 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18만 원 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삼성 SDI 1% 넘게 빠집니다. 아무래도 어제 강하게 또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몰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방향이 갈렸네요. 코스피는 0.07% 약보합으로 2,624선에, 코스닥은 0.2% 상승으로 877선에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흐름입니다. HLB와 알테오즘 파란불을 켜고 있고 HLB가 1.9%, 지금 2%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강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제약이 지금 2위로 올라온 이후에 오늘은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도 다시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2.8% 상승으로 18만 6,3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카카오게임즈 1.4% 상승으로 49,750원으로 출발했고요. 다시 5만 원 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넥신 0.9% 상승이고요. KMW 0.4% 하락하면서 71,3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코스피가 0.19%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코스닥은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전일 미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뭐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보합 정도의 조정을 조금 보인 곳도 있고 강세를 보인 곳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미증시 지금 계속 우리나라 지수가 약간 선행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 하면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에 뭐 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600포인트 지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뭐 6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들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 관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5일 이평선 바로 회복을 해줬고요.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조정 시 5일선 부근에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고 좀 상승할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이틀 전에 878포인트 살짝 상단 부근이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해요. 그래서 880포인트 정도 저항을 살짝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조정 후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혹시 중간에 출렁한다 하면 어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의 주신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제지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제지 포장재 업계 이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림 제지랑 캐림 포장 매수 시그널 어떠냐 물어봐 주셨어요. 자, 대림 제지하고 일단 제지 섹터는 저는 지금 계속 우상향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추세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림 재지를 보시면 아시아 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대림 재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장지나 이제 제지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언택트 배송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택트 관련주도 뭐 항공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은 여행이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분할 매수 좀 1년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강하게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림재지가 단기적으로 한 10월부터 우상향 흐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가는 흐름이다 볼 수 있겠고 고점의 이제 상승 트렌드 추세대 상단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9,000원, 9,200원 요 가격대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매매 시그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보신 것처럼 대림 포장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박스권도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테림 포장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윗꼬리가 길게 나온 이 가격대 돌파하고 한 7,0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단기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까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제지 관련주들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 트렌드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세 저점까지 내려온다 하면 매수 관점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
반등 나와서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간다면 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저점 구간을 벗겨내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산 피오셀 최대주주 등급, 두산중공업 주가 전망,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두산중공업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살아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폐가 되려다가 상폐가 되지 않았다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기업이 어려워졌다가 망할 뻔하다가 기사회생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졌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이번에 밀렸다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살아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쳐서 지금 회사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좀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고, 원전 관련 기업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부도나기 직전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던 부분이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고 상승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 부양이 일어나고 있는데, 월봉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보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원에서 16,000원까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묻어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도 강세고, 그리고 미국에서 당선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바꿨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간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한번 보유해 보시는 관점으로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800원 돌파할 것 같은데요. 조정이 나와서 뭐 15,500원이라든지 한 21선 부근까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다 하면 5일선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바로 전고점 부근 횡보하면서 약간 저항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로 가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사놓고 그냥 묻어놓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도가,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조금 짜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주가 전망, 매수 시그널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23,000원대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뭐 거의 10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10배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정말 극히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일단 흑자를 올해 들어서 전환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점상을 이제 간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12월쯤에 이제 점상을 갖다 조정 좀 받다가 이렇게 이제 올랐거든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됐고 요때 이제 봤을 때 제가 제2의 1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변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바이오 장세 강세와 함께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을 좀 충분히 거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조정을 충분히 거쳤냐?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까지는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추세 저항을 벗겨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오는 길을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뭐 LG화학이라든지 대형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도 조정 잘 마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역시 여기서 뭐 주가가 이렇게 꺾인다고 보기는 지금은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저점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단기 추세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저는 보유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솔직히 알테오젠보다 또 괜찮은 종목들이 현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알테오젠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이 종목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손절가를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15만 7,800원이나 15만 한 8,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존 비중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도존 비중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성 굉장히 좋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뭐 30%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올해 들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이 조금 결렬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도 올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좀 더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실적 전망에서는 물론 성장은 할 것 같은데 큰 폭의 폭발적인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조금 유지하는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지금 약 한 3조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숫자들에 대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시장 강세장이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97,7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부근에서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중바닥을 이번에 만든다고 하면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도 놓여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존 비주어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손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 위주의 종목이고 과도하게 지금 좀 주가가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땡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매수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매수한다면요, 손절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2% 정도 잡고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나서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개장 시보다는 낙폭을 좀 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6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9%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은 아직까지 코스닥 쪽의 상황이 조금 더 좋네요. 기관 쪽에서 장 초반에 매물이 또 많이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원 넘게 내놓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870억 원가량 내놓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충성 전문위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회장으로 좀 관망 장세를 보였고 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은 어쨌든 지금 시장은 외인 수급에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을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는 코로나 우려보다는 경기 재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충돌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일단 항상 방향이나 수급 같은 거를 좀 잘 체크를 하면서 경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장은 뭐 수급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일단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쉬었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살짝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지금 살짝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이제 파란불을 켰는데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대응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링네트. 그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차트가 바뀌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네, 나오네요. 네, 링네트 관련해서 일단은 뭐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돌파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거든요. 항상 뭐 저점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점보다는 더 갈 수 있는 확실한 좀 자리에서 진입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7,900원 정도 이 지금 음봉의 모습 뭐 저점 기술적으로 이제 얹혀놓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자리 지지해 주는 건 괜찮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조금 더 들어 올려서 한 7,90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떠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만약 이 자리에서 돌파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으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21선, 61선 저 사이 구간에서 6,000원, 6,700원 사이거든요. 저 밴드 안에서만 다시 한번 모아가면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다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너무 무리해서 매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이제 신풍제약인데
코스피 200 편입 후에 날개단 신풍제약, 네, 날개를 달았죠, 말 그대로. 일단은 신풍제약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날개를 달고 이제 뭐 코스피 편입이 되면 사실상 뭐 수급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인데 실체가 있을까라고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신풍제약이 뭐가 있을까? 대체 어떤 기업일까라고 저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항상 지금은 주가가 많이 펌핑이 돼 있어 뭐 좋은 기업처럼 보이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 이제 실물 경제와 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되면 다시 이제 괴리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실질적인 뭐 영업이익이나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런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지금의 시총을 따라잡을 만한 그런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료는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열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 뭐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기보다는 그냥 뭐 투기성에 의해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고 다만 저렇게 편입이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딱 짧게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뭐 더 가든 안 가든 네 저는 이런 종목 보진 않거든요. 60일선 정도 한 13만 7천원까지만 짧게 보시고 저 자리 한번 먹고 나온다 정도로 아니면은 뭐 저 자리 너무 짧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간다면 한 15만원까지도 한번 딱 터치를 해주면 그냥 저 자리에서 그냥 저 정도만 수익을 내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기본적인 재료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인 SY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는데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작전 타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네,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5,000원 딱 찍어주고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대응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이 우리기술 투자는 제가 여기서도 언급을 드렸던 타임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강세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죠. 뭐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나 SBI 인베스트먼트나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상승하고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도 이제 계속 상승세, 가격대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얘도 같은 맥락으로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 매수보다는 왜냐하면 저점, 내 매수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저점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2,000원짜리부터 거의 3배 이상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흐름을 보시고 매매하셔야 될 때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천천히 한번 흐름을 보시고 한 5,500원 정도 자리는 회복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여기 1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11선을 지지해준다면 5,500원 정도는 다시 돌아와 줄 거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오늘은 또 도전 종목이 있는 날인데요. 위원님 아직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 최근에 이제 차트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오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부분들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많이 쉬었고 기존에 상승을 한 뒤에 많이 쉬었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얹혀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매수가는 12,250원 딱 지금 자리입니다. 네, 바로 호가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12,250원 자리 매수간 하시고 그 밑에서 항상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는 14,000원, 15,000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스윙 관점에서 끌고 가시면 15,000원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1,400원 정도 61선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뭐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전에 바닥권에서는 좀 급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다소 이제 주가가 조금은 무거워졌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지금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인지 컨트롤스였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각각 다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0.6% 가까이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 줬고 코스피도 지금 양전이 됐습니다. 0.17%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2,6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가 여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점차 코스피 시장 매수 규모 조금씩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 시그널 역시 같이 주시죠. 네, 자, 시장 흐름이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뭐 그런 흐름이에요.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긴 한데 뭐 대형주들이 크게 강하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온 종목들 몇 종목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뭐 시젠이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 조금만 더 올려친다면 안정권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그냥 뭐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의 뭐 급등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 또 상승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 텐데 ABL 바이오예요. 오늘 이제 소폭 좀 올라가고 있고 어제 좋은 모습에 최근에 조금 흐름을 좀 타고 가고 있는데요. 뭐 27,000원 정도의 부분이나 그 아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포인트는 확인이 된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 흐름을 얼마나 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자리긴 한데 흐름상으로는 고점과 바닥 라인 인식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뚫고 나와준다면 전 고점, 최고점 자리 37,000원 이상도 충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고점 라인들을 얼추 맞춰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상승 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고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또 55,000원 이상을 간다면 그때는 진짜 좀 1차적인 매도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이슈거리가 테슬라 전지박 계약 소식 이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게 꽤나 큰 이슈로 조금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우선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때 9월에 나왔던 전 고점 포인트 자리가 있죠. 여기가 가격적으로 한 5만 원 자리기도 하고 그 전 자리가 한 48,000원 자리인데 혹여나 오늘 시가를 깰 경우 시가들이 49,100원 자리인데요. 49,000
1,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조금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천천히 네,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자만의 영역이니까 조심스럽게 보시기를 좀 말씀 좀 드리죠. 그리고 NC소프트입니다. 한 80만 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매수하기에 참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야구단도 좀 우승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바닥에서 충분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여유만 조금만 주신다면 이 종목은 네, 전고점 뚫고서 100만 원대까지 상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쉽게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꾸준하게 해두신다면 충분하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가면서 최소한 수익률이 20%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사기 좋은 구간대는 80만 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좋긴 하지만 완전 80만 원 초반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자리도 나쁘진 않아서 저는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요. 다만 요 근래 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우선은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조금 급등에 따른 지수 상승이 좀 보이긴 하지만 종목들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많은 편이라 오후장까지 해서 좀 추가 흐름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본전자 20% 가까운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MS오토텍 21% 수익, AK홀딩스 12%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육물산이 17% 넘게 수익 내면서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3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사실 대지주 중에 하나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그 종목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SY라는 음악 병실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저께 도노 리포트의 단기 전략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던 종목인데요. 아침에 시세가 한번 나오고 지금 조정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약간 여유를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4,4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항 라인이 딱 그어지는데 이 추세대 상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고요. 저 고점은 5,000원대 저항 라인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만간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제 생각에는 1,000명대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환자를 얼만큼 이 음악 병실에서 케어해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음악 병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항대 구간에서의 이런 조정 그리고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언택트 포장 관련해서 제지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꾸준하게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SY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행운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지금 가격대가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내릴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 4,600원 정도 부근에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요. 5,700원, 5,750원이죠. 요 신고가 정고점 부근, 52주 신고가 부근을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오늘의 종목 SY였습니다. 지금 구간 도전 가능하다, 공략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힘이 조금 약한데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실전 매매 정수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